요즘은 주식시장에서도 고용시장에서도 인공지능 AI가 단연 화두입니다. 미국에선 기업들의 직원 해고 사유에 AI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요즘 보면 듣는 생각이 일찍 태어나기 잘했다. 이 챗 GPT 속도, 이 네. 인공지능, AI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IT 전문가도 좀 따라가기 벅차지 않으세요? 네, 거의 뭐 10년치 변화가 한두 달 만에 일어난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챗GPT의 회원가입 속도가 지금까지 모든 플랫폼의 속도를 엄청나게 앞서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회원수 100만 명 돌파하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네. 회원수 1억 명 돌파하는데 2달 걸렸거든요. 지금 거의 뭐 1억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몰입할지 어떻게 보면 IT 전문가들도 몰랐을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 모든 지금 생성형 서비스에만 네.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생성형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해왔었던 일은 대부분 추천해주거나 검색하는 일을 하고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건 사람들이 했었죠. 네. 근데 생성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던 컨텐츠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렇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글을 만들거나 그림을 만들거나 뭐 네.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인공지능이 직접 한다는 것이죠. 글자 쓰는데 그림은 왜 못 그리며 계산은 네.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이 챗 GPT가 올해 초에 사람들을 한번 깜짝 놀라게 했는데 네.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과연 이 IT라고 하는 것이 또 어디에서 제일 가까울까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일할 때 쓰시는 도구인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엑셀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바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코파일럿, 네. 부조종사?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조종사고 부조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3월 17일에 보여준 데모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놀라워요. 예를 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엑셀을 우리가 함수를 쓰지 않고도 네. 뭔가 명령어만 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스스로 엑셀을 자기가 만들거나 표를 만들거나 예상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예.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파워포인트이죠. 우리가 보통 PPT 슬라이드를 만들 때 뭐 네.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제가 문서 파일 하나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문서 파일 하나를 올렸을 때 자동으로 저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내가 어디 부분이 빠졌다라고 예. 하면은 넣어줘라고 그냥 명령을 치면 어떤 우리 조수가 직접 PPT 만들어주듯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미지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바꿔주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상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줄 수 네. 있는 툴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미지나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면 네. 뭐 이게 부조종사 개념이 아니고 이 정도 발전 속도면 곧 뭐 기장의 자리를 거의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하는 일이 기장의 일이 아니라 부조종사의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4월에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향후 5년간 AI로 글로벌 고용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비친 것이죠. 네. 2021년까지, 2027년까지 특히나 이런 사무직, 비서, 회계직 등의 일자리가 8,300만 개 이상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걱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네. 그 직원들 해고된 사람 8만 명 중에서 4천 명의 해고 사유가 이 인공지능, 네. AI 때문에 일자리를 뺏겼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미국 기업 5월에 이제 전반적인 감원 보고서를 봤을 때 약 5% 정도죠. 전체 중에 3,900명이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AI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3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걸릴 것들을 빠르게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화이트 컬러들이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소위 창작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요즘에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들이 15년 만에 파업을 시작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유 하나가 이 AI가 쓰는 대본들을 못 쓰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OTT 같은 것들이 많은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 작가들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생성형 AI가 소위 초안이라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 뒤에서 이제 작가들이 어떤 이제 서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작가 일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AI 쓰지 말게 해달라라고 지금 네. 파업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로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람도 사람 나름일 것 같거든요. 일자리 뺏기는 것도. 왜냐하면 인공지능 이 AI를 잘 다루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 이러한 발표, 그러니까 대학 졸업식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AI가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도구들, 이렇게 AI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생산성을 얻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을 대체하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컴퓨터 나왔을 때요. 네. 그때도 뭐 일자리 많이 없어진다고 했지만 정작 타자기 치는 사람만 없어졌지 오히려 더 많은 시장과 비즈니스 같은 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역시 그렇게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런 관점도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도구라고 하는 것이 진화할 때는 항상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도구의 진화는 결국에는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인공지능에 잘하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직업들도 네.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내가 이 AI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네. 좀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얘기하듯이 저는 백문이 불여일용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써봐야 이게 어디까지 나를 대체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런 생성형 AI 툴 바로 써보시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이런 것들 대한 그런 규칙과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이제 좀 고민의 시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덕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